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해에서 말하는 대전제와 소존제는 논리학의 3단 논법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독해를 위해 제정의한 수업용 용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자, 설명 좀 하고 듣고 들어. 우선 빈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빈칸 문제 이거 녹음되고 있냐? 녹음 안 되고 있으면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오케이. 자, 자 시작해 볼게요.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빈칸 문제 이거 고3 거잖아요. 근데 고3께 이게 최상 난이도가 아니라 딱 중상이라고 하면 그냥 쏘쏘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수준에서 보면 그냥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작년처럼 3.11%가 1등급 될 정도의 극악한 수준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아래에 놓여 있는 평범한 문제라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해서. 자, 빈칸 문제를 풀 때요. 이런 유형은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막 읽고? 뭘 막 읽어? 읽는 게 어딨어? 자, 이렇게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빈칸의 위치를 찾는 거야. 빈칸의 위치인데, 빈칸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경우, 그리고 중간쯤에 빈칸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빈칸의 좀 작아지냐? 아래쪽에 있는 경우예요. 즉, 이런 유형은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빈칸의 위치입니다. 빈칸의 위치를 빨리 숙지해라. 빨리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때 잠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빈칸은, 자, 두 가지 유형,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이거 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를 갖고 있냐면, 빈칸의 모양이에요. 빈칸의 모양. 빈칸의 모양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빈칸은 크게, 자, 보세요. 세 가지의 유형을 가져요. 첫 번째, 단어 또는 단어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얘와는 다르게 준동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단어들은 단어들인데 준동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단어들이긴 한데 좀 분리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모습을 갖는, 크게 엄밀히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만들어줘 볼게. 예를 들어 얘는 어떤 형태냐면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about 이랬어요. about 이랬는데 여기에 당연히 명사나 명사구가 올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나, 준동사의 경우에는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어딘가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기 편하니까 일단 뒤에다가 써놓을게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동사의 원형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 이제 문장의 모습. 문장의 모습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문장 전체가 어떻게 요 부분을 전부 쓰라고 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장 속의 문장, 바로 요 문장을 그대로 채워 넣어라.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빈칸의 다시 여기서 빈칸의 의미는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빈칸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빈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즉, 단어들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단어들은 단어들인데 이 동사의 원형의 경우, 또는 문장 그 자체의 경우,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빈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이 빈칸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대, 전, 제와 그리고 소,
전체. 이 두 가지를 이 빈칸 속에서 전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전제, 소전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잘 봐. 대전제와 소전제에 대한 이야기. 우선 대전제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글인가의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그 자체가 바로 대전제야. 그러면 소전제는 그럼 뭐냐면, 소전제란 이 대전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선. 이 시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왓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이거나 왓에 대해서 긍정적 시선이거나 또는 이 왓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 즉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없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자, 좋다라는 거니 아니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가치 판단이 전혀 없는 설명에 해당되는 정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도의 목적인지 이런 세 가지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전제, 소전제를 찾는 방법을 내가 미리 얘기해 뒀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about,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단어들이 있고 about 별. 자, 이 부분이 전명구죠. 전명구.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어들입니다. 이 안에서도 전부 뭐가 존재한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해볼까? 자, 갑니다. 별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바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얘가 뭐야? 바로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존제는 바로 얘를 바라보는 내용이 어디 와 있습니까? 바로 이 전체가 이거에 대한 뭐다?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시선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별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은 좋게 인식한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글쓴이는 알려주고 있잖아. 이 별에 대해서 뭐한다? 대단히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단서다 이 말이야. 이해돼? 반면에 별에 관하여 사람들이 대단히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다. 문장이 물론 얼마든지 문장 순에서 맥락에서 틀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흐름 전체로 봤을 때 이 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대전제가 별이었고 그것에 대한 소전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어들이잖아. 단어들, 전명구 단어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별에 대한 장점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별에 대한 대전제를 통해서 시선은 뭐야? 긍정적 시선을 전달하겠다는 거고. 이해되는 거 맞아? 별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들 또는 의미 뭐 이랬다 치자. 그렇죠? 또는 어려움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봐봐. 지금 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녀석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자, 쓸 공간이 모자라? 자, 그러면 잘라야 되네. 아, 쓸 공간이 더 필요한데, 나한테는. 자, 할 수 없다. 찌그러졌냐? 안 찌그러졌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도대체 이런 구성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잡아갈 거냐? 한번 해봅시다. 이건 지금 요거였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다 쓰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to 동사의 원형 이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준동사 투부정사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 바로 동작이 들어가 있어. 동작의 의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작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갔지. 자,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 조금 전에 배웠잖아. 얘들아, 투부정사 배웠잖아, 우리가. 그래?
투부정사를 왜 배웠어? 문법 풀라고? 얘들아, 그 썩어빠진 문법 문제, 우리나라 그 문법 집어치워.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의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잘 쓰고 잘 읽기 위해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교육, 아니 전 세계 교육이 다 그런 것 같아. 그 S 하나 빼먹고 안 빼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왜 그런 의미를 갖는지, 동명사가 왜 문장이 나왔는데 완전한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라는 전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에 관심을 안 갖고 맨날 S 쓸래 말래 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우고 있냐고. 자, 다시 봐. 여기에서 투부정사에 뭐라고 할까? 얘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적어도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번 해보자. 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에 way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뭐야 must find 뭐 이렇게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하면서 들어가야만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소수로의 동작에 must find라고 나와서 should find 찾아야만 한데 뭐 방법을 이해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해야지. 이 글쓴이는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1번 긍정적 상황이다. 2번 부정적 상황이다. 하나 둘 셋 들어봐. 부정적 상황이었겠지. 이해 안 돼? 자,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글쓴이가 일단 뭐가 들어왔어? 의지가 지금 들어왔잖아. 근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얘들아 방법을 찾으려면 왜? 좋은데 방법을 왜 찾니? 뭔가가 안 좋으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강하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자 질문 들어간다. 이 투부정사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틀리면 알아서 해. 자 준비됐니? 자 1번 좋은 동작 1번 나쁜 동작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아 이것도 틀려. 내가 무슨 영어를 가르치고 다니고 내용 가르쳤는데 너무 하는 거야. 야! 아니 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방법이 좋은 내용이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여기서 나쁜 내용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무슨 영어 가르친 것도 아닌데 지금. 잘 봐. 이 동작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꾸미러 갈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 글쓴이는 뭔가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우리는 이 동작을 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사실은 요거를 좀 이해하면 이게 좀 더 쉬운데 일단 이거 좀 이따 설명한다 치고 우선 얘는 1, 3, 4, 5번 중에 자, 요게 빠져있단 말이야. 요걸 쓰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 to 다음에 전부 다 뭐가 있을 거야. to 동사의 원형이 있거나 to에서 자르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요거를 남겨두고 요만큼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요게 대부분 동사 원형 빵빵빵 여기에 동사의 원형 빵빵빵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왜 다 읽고 있니? 그냥 어떻게 풀어? 아 이거 좋은 말인데. 야 너 좋은 말 일단 통과. 너 나쁜 말 저리 가. 너 좋은 말 통과. 나쁜 말 이러면 이제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한 요거잖아. 그러면 요 관련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느냐 라는 걸 거 아니냐고. 그 무엇은 이 문장 안에 전체 속에 녹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 뭐가 될까? 별이 있어? 그러면 그 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1번과 3번 통과된 애들 중에 그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얘와 관련해서 어떤 동작과 관련해서 맞는 건지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바로 얘가 소존재가 됩니다. 얘가 소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맥 속에 문장 속에서 얘는 대전제를 미리 깔아주고 알려주고 요 소존재만 잡으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할 건데 그거를 고르라는 이 소린 거야. 10점 만점. 얘 믿음이 안 가가지고. 얘들아, 10점 만점에서 이 어느 정도가 와닿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들어볼까? 오케이, 좋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 거라고. 증명해 줄게. 다시 돌아와.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왔으면 조금 더 수월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만든 순서지만.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문장의 형태 속에서 어떻게 대전제와 소전제를 잡느냐. 얘들아,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 갖고 너희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딱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요거 갖고 장난쳐요. 좀만 기다려줘. 자, 그러면 요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알아야 요거에 대한 난이도가 급상승, 난이도가 한 두세 배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바로 요거거든. 자, 우선 요거 한번 봅시다. 문장에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분명히 서술어가 있고 형식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어가 이렇게 당연히 있을 거야. 주어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물론 의문문의 형태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얘기고. 자, 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나머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별이야. 요게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얘에 대한 시선, 어떤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시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좋은 말이면 시선이 좋은 거야, 소존재가.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나쁜 말 나오면 소존재가 뭐야?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갖게 되는 거거든. 이걸 줄여놓아서 변형시킨 게 바로 이런 투부정사란 말이야. 얘가 명사용법이든 형사용법이든 부사용법이든 알게 뭐야. 무조건 뭐다? 빈칸이란 결국 이거다. 대전제와 소전제를 포함하고 있느냐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별은 by people,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랬어. 그러면 이 글쓴이가 대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뭐야? 좋게 바라보고 있다. 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 주제, 요지, 제목 골라라 갈 때 문장 자체를 1, 3, 4, 5번에 골라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냥 문장을 찾아낼 때 이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맥락 없이 읽는 게 아니고. 다음, 얘가 너희들을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애야. 왜 무시무시한 애냐면 보통 이런 애가 줄 때는 여기다가 주거나 여기다 줘요. 여기다 주지는 않는데 물론 여기다 줄 수도 있어. 자,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한테 줘버리면은 효력이 좀 떨어져. 애들이 먼저 준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도록 주로 여기에다가 주면 거의 보통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줬으면 맞출 애가 만약에 100명이 한 10명이야. 근데 요 끄트머리에 주고 얘를 주면 애들이 다 틀려. 한 명 살아나오면 잘 살아남아. 무슨 얘기냐? 자, 초반에 잘 봐. 나빠가 진행이 돼. 거의 글 전체가 다 나빠야. 그러면 일단 보통 학생들이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 이런 대전제 몰라, 애들이 그냥. 다 나빠. 그래서 밑줄 딱 보여. 그러면 딱 봤더니 문장을 쓰래. 그럼 애들이 뭐 고를 것 같으니? 1번 좋은 거, 2번 나쁜 거. 하나, 둘, 셋 들어봐. 나쁜 거 고를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잘 봐. 당연히 나쁜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부정의 의미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don't believe, don't think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자, 여기에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들어봐. 좋은 말 나와야 진짜 나쁜 말이 되겠지. 이해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요 하나를 낫을 안 집어넣고 요거랑 비슷한 애들 있어. 뭐 있니? 안에 다 대봐. 낫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다 대봐. 몇 개나 만들 수 있나 보자. 자, 준비해.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거잖아. 자, 이거 말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자, 빨리 떠올려봐. 셋 동안에 머릿속에 몇 개까지 떠올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봐 주세요. 시작! 뭐요? 빵, 1, 2, 뭐야? 갑자기 손가락이 왜 바뀌어, 너? 자, 좋아. 한 개가 뭔데? 이거 진짜. never. 좋아. 끝이야?
또 없어? 없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 not과 친구 먹을 수 있는 부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자, 너희가 제일 만만하게 봤던 never. 오, 좋죠. 정말 좋죠. 또 hard는 형용사와 부사가 되지만 hardly란 또 다른 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소수로만 맨날 부정대라는 게 어딨니? 잠깐 여기 봐봐. 요거의 변형, 여기를 긍정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no를 써주면 되지. 이해 안 되니? 이해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또 우리 먼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거 문법 배울 때 우리 도치할 때 입안 안 했나? 부정부사 도치? 안 했구나. scare 이다 scarce 이거 scarcely. 그 다음 seldom. 그 다음 few. 이거 few. 그 다음 little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니? 형용사도 됐죠. 하지만 부사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아주 많은 다양한 부사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not, never, hardly, no. 얘는 형용사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땡땡. 얘는 뭐다? 다른 거 다 부사인데 얘는 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사죠. scarcely, seldom, few, little. 이런 등등의 것을 여기다가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서 설명하는 대전제를 찾는 요 빈칸 유형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설명이 안 된 게 있죠.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빈칸 문제는 막 읽어내린 게 아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빈칸 문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서 빈칸의 위치인데 지금 빈칸 위치 설명 안 했어. 빈칸의 위치 설명 안 했고, 두 번째 빈칸의 모양을 보라고 했잖아. 모양일 때 어딘가 있겠지.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 빈칸의 모양을 봤더니 단어들, 중동사, 물론 이것도 이게 같은 거긴 하지만 그를 조금 더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모습이 있다. 문장도 이렇게 단문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복문의 형태가 있어서 요거 안에서 대전제, 소전제가 잡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장치들이 좀 존재하니까.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등장했을 때 어떤 경우든 저 빈칸이라면 반드시 대전제와 소전제를 먼저 머릿속에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대뽀를 읽지 마라. 그리고 항상 소전제는 이 시선의 모습을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가 이 글을, 이런 글을 읽어갈 때 고통의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해한 상태로 잡으면 고통이 한 100분의 1로 줄고요. 시간도 10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로 줄어요.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명확한 팩트, 네 선배가 있잖아. 올해 대학 들어가네. 그치? 20분 남고 93점을 맞는다. 더 맞을 수 있었겠지. 좀 더 장고를 했다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93점을 맞았는데 몇 분 남았다? 20분이 남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1 동안에 한 번도 4등급을 벗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고3 때 제일 어려울 때 그렇게 가능했을까? 만점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후기에. 이런 직접 볼 수 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만점이 어떻게 3등급 초반에, 아니 후반에 애가 어떻게 4등급 떨어질까 두려워했던 애가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100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너희가 정말 급했다고 생각하면 이 설명을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실전에 옮겨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현재 남의 얘기처럼 들릴 거야. 근데 세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 설명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응? 자, 보세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할게요. 자, 일단 찍어봐, 시작.